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백악관이 휴직 공무원들에 대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대 75만 명의 연방 공무원 흔들기로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셧다운으로 인한 인력 부족 심화로 전국 주요 공항에서 항공편 지연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2018년 정부 셧다운으로 동부 전역의 항공망 마비를 경험한 바 있어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명문 아이비리그 대학인 예일대에 입학한 학생이 고교 성적표와 추천서 등 대학에 위조한 가짜 서류를 제출해 합격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입니다. 대학 측은 내년부터 검증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인을 포함한 미국 국적자가 소유한 서울 소재 아파트가 6,000채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중 60% 이상은 강남 마포 등 한강벨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3년 중단된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소재 인디언 포인트 원전에 방사성 오염수의 허드슨강 방류가 허용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원전 측은 수십 년 동안 문제가 없었다는 주장이지만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백악관이 휴직 공무원들에 대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대 75만 명의 연방 공무원 흔들기로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휴직 공무원들에 대한 임금을 추후 지급할 예정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누구에 대해 이야기하느냐에 달렸다며 민주당 때문에 아주 많은 이들이 위험에 처했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린 사람들을 돌볼 것이지만 돌봄을 받을 자격이 없는 일부 사람들도 있다면서 우린 그들에 대해서는 달리 대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셧다운 이후에도 공무원들의 체불임금을 주지 않을 수 있다는 언론 보도를 어느 정도 시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엑시오스에 따르면 백악관은 셧다운으로 강제로 휴직한 연방정부 공무원들에게 예산안 처리 이후에도 미지급 임금을 주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그간 셧다운 기간 돈을 받지 못하고 휴직한 연방정부 공무원들은 셧다운 이후 해당 임금을 보상받았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관련 법령 해석을 달리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연방정부는 필수 분야에 한해 업무가 이루어지고 비필수 분야 공무원들은 휴직 상태입니다. 필수 분야 공무원의 경우 셧다운 이후 체불임금을 받게 되지만 휴직한 공무원들의 경우 의회에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으면 그동안의 임금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게 백악관의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왜 연방 공무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해야 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민주당에게 그렇게 물어보라고 받아쳤습니다. 엑시오스는 백악관이 실제 조치에 나설 경우 최대 75만 명의 연방 공무원들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기에 예산안 처리로 백악관과 각을 세우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 압박 수위가 급격히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WIC 프로그램 예산 소진을 앞두고 백악관이 관세 수입을 이용한 프로그램 지원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법적 타당성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와 시행 가능성은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X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이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수입으로 저소득층 임산부, 신생아, 아동들의 식품을 지원하는 WIC 프로그램 자원을 충당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는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구리 등 국가안보를 명목으로 부과한 품목 관세를 지칭합니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백악관은 민주당의 정치적 술책 때문에 가난한 어머니와 아이들이 굶주리는 걸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책임을 돌렸습니다. 구체적인 지출 규모나 계획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적 타당성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입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농무부 대변인은 이 같은 계획에 대한 질의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WIC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산모와 영유아에게 분유, 과일, 채소 등을 지원하는 영양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의회가 여야 충돌로 예산안을 통과하지 못하면서 이번 주 후반 연방 자금이 소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주들은 셧다운이 종료될 때까지 자체 재정을 투입해 프로그램을 지원한 뒤 추후 연방 정부로부터 상환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셧다운으로 인한 인력 부족 심화로 전국 주요 공항에서 항공편 지연이 시작됐습니다. 항공 관제는 최소 인원만 결근해도 전체 시스템이 흔들릴 수 있는데요. 최근 2018년 정부 셧다운으로 동부 전역의 항공망 마비를 겪은 바 있어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항공청은 6일부터 뉴저지주 뉴악 리버티 국제공항에 도착한 항공편은 평균 1시간가량, LA 인근 버뱅크 공항에 도착하는 항공편이 평균적으로 2시간 30분 지연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덴버 국제공항 도착 항공편도 약 40분 지연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연방항공청 소속 관제사들은 필수 인력으로 분류돼 셧다운 기간에도 업무하고 있지만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숀 더피 연방교통부 장관은 관제사들이 우리 영공을 지휘하면서도 머릿속으론 어떻게 집 대출을 갚고 차 할부를 내야 할까를 고민하고 있다며 업무 스트레스가 극도로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주 들어 결근이나 병가를 내는 관제사가 크게 늘면서 12개 연방항공청 시설에서 인력 부족이 보고됐습니다. 전미항공관제사협회는 성명을 통해 전국적으로 완전 자격을 갖춘 관제사는 11,000명에 불과하다며 많은 이들이 주 6일 하루 10시간 이상 무급으로 일하며 수백만 명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저지행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이 기내에서 난동을 부려 항공기가 긴급 착륙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3일 미니애폴리스에서 뉴저지 뉴아크공항으로 향하던 선컨트리 항공 비행기가 승객 난동으로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승객 중 한 명이 15장의 마스크를 겹겹이 착용하고 개이들이 나에게 암을 옮기고 있다는 등 횡설수설하며 고함을 이어가자 안전을 위해 긴급 착륙을 결정했습니다. 같은 비행기에 탑승한 승객들은 비행기가 이륙하자마자 이 남성이 게이들에게 쫓기고 있다고 횡설수설하기 시작했다며 게이들에게 방사선을 맞고 요리되고 있다. 그들이 자신에게 암을 옮기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난동 중간엔 휴대전화 게임을 하는가 하면 다시 일어나 트럼프가 여기 있다. 비행기가 추락하고 있다 등의 발언을 반복해 다른 승객들의 불안을 키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장은 비행기를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에 긴급 착륙시켰으며 착륙 직후 해당 승객은 현지 경찰에 제압돼 수갑이 채워진 채 연행됐습니다. 법 집행기관은 다른 승객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으며 비행기는 이후 다시 뉴저지로 향했습니다. 선컨트리 항공 측은 성명을 통해 비행기는 무사히 착륙했으며 문제의 승객은 법 집행기관에 인계됐다며 여행 일정이 지연된 승객들의 넓은 아량에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명문 아이비리그 대학인 예일대에 입학한 학생이 입학 한 달 만에 대학에서 쫓겨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학생은 고교 성적표와 추천서 등 대학에 위조한 가짜 서류를 제출해 합격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입니다. 대학 측은 내년부터 검증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일대 학보사 예일 데일리 뉴스는 예일대 소속 데븐포트 칼리지 1학년생 린 씨의 입학이 취소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예일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린 씨가 가짜 정보를 지원서에 기재했으며 자기 자신을 사실과는 다르게 표현했다고 밝혔습니다. 학장이 학생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선 그는 예일대에서 자퇴했으며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8월 시작됐습니다. 배정받은 기숙사에 들어온 린 씨는 여행 가방 1개를 지참한 상태였는데 해당 가방 태그에는 전혀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룸메이트가 학교에 제보했습니다. 린 씨는 자신이 노스다코타주 출신이라고 소개했으나 모텔의 주소가 기재돼 있었으며 고등학교 성적표, 추천서, 출신 지역도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성적표와 재정 관련 서류를 위조하기 위해 이미지 편집 도구인 어도비 프로그램 등을 사용했으며 예일대 전산 시스템 보안 절차를 우회하기까지 했습니다. 예일대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매년 수천 명의 입학 지원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원자의 정직성에 의존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입학 지원서 검증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일 대학장은 내년부턴 과외활동 경력, 직책에 대한 검증 절차가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인을 포함한 미국 국적자가 소유한 서울 소재 아파트가 6,000채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중 60% 이상은 강남 마포 등 한강 벨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미국 국적자가 서울에 보유한 아파트는 5,678채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외국인이 소유한 서울 아파트 12,516채의 45.4%를 차지했습니다. 자치구별론 강남 1,028채, 서초 742채, 송파 458채 등 강남 3구에만 2,228채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 이어 중국 국적자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중국인들은 구로 610채, 영등포구 284채, 동대문구 150채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반면 강남권은 159채에 그쳤습니다. 이어 캐나다 국적이 1831채로 3위, 대만 790채, 호주 500채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정 의원은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분석에 근거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소유가 강남 고가 주택 위주의 투자형과 구로 등 실거주 수요 거래로 이원화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고가인 한강벨트 소유 외국인 상당수는 검은머리 외국인으로 불리는 해외 교포로 추정됩니다. 국세청이 지난 8월 아파트 편법 취득 외국인 49명의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40%가 한국계였습니다. 추석을 맞아 뉴욕 일원 한인, 한국계 은행을 통해 송금한 금액과 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물가 급등 등 경제적인 문제가 첫 번째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뉴욕 일원 한인은행이 제공하는 추석맞이 무료 송금 서비스 결과 올해 송금 건수는 총 6,117건으로 지난해 6,447건 대비 5.1% 감소했습니다. 송금 총액은 1,433만 592달러로 지난해 추석 송금 액수보다 10.5%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무료 송금 서비스를 이용해 고국으로 송금한 액수는 평균 2,343달러 수준이었습니다. 역시 지난해 송금 액수 2,483달러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최대 규모 한인은행인 뱅크 오브 호프의 경우 지난달 30일부터 나흘간 진행된 무료 송금 행사를 통해 1,732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건수는 21.4% 줄었고 송금 액수도 전년 대비 37.2%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우리 아메리카은행과 신한아메리카은행을 통한 송금액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달러가 강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악화한 데다 물가가 급등하면서 송금 건수 자체가 감소한 것으로 한인은행들은 파악했습니다. 또한 개별 건당 송금 액수도 줄어든 것이 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은행 이외에도 송금용 앱 등이 확산하면서 은행을 이용해 송금하는 건수가 줄어든 것이 전체적인 송금 실적 감소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23년 중단된 웨체스터 카운티 소재 인디언 포인트 원전에 방사성 오염수 4만 5천 갤런에 대한 허드슨강 방류가 허용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원전 측은 수십 년 동안 문제가 없었다는 주장이지만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연방법원 뉴욕 남부 지원 케네스 카라스 판사는 지난달 24일 뉴욕주의 일명 허드슨 보호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지난 2021년 폐기된 원전의 방사성 오염수 방류가 가능해졌습니다. 원전을 소유하고 있는 홈텍 인터내셔널은 오염수 방류 시점 논의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디언 포인트 원전 오염수에 허드슨강 방류를 금지하는 허드슨 보호법은 지난 2023년 7월 뉴욕 주의회 통과 후 주지사 서명으로 법제화됐습니다. 이에 대해 홈텍 인터내셔널은 권한을 넘어선 법이라 반발하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2년여의 법정 공방 끝에 연방법원이 폐기된 방사성 오염수의 배출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연방정부에만 있다고 확인하면서 사실상 방류를 허용한 것입니다. 홈텍 인터내셔널은 원전은 수십 년간 규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삼중수소가 함유된 수백만 갤런의 처리수를 허드슨강에 방류한 바 있다며 방류 규제를 준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에서 북쪽으로 불과 35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인디언 원전은 모두 3기 원자로를 가동, 뉴욕시 사용 전력량의 25%를 생산해오다 2021년 4월 30일을 마지막으로 3호기 폐쇄로 전력 생산 및 운영을 영구 중단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교육부가 대학원생들의 학자금 대출 상한선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학원생들은 기존엔 등록금과 생활비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었으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법에 대학원 플러스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전문 학위로 인정되는 의학, 법학 등 10개 학위 프로그램은 20만 달러, 일반 대학원 프로그램엔 10만 달러 대출금 한도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최근 교육부는 해당 계획을 적용하기 전에 더 많은 학위 프로그램의 높은 대출 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대학과 학생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정폭력 인식의 달인 10월을 맞아 가정폭력 방지 침묵 행진을 개최합니다. 뉴욕 가정상담소는 올해로 28회째를 맞는 가정폭력 방지 침묵 행진을 오는 10일 오후 4시 퀸즈 플러싱 소재 109 경찰서 앞에서 시작해 유니온 스트리트, 루즈벨트 애비뉴를 지나 퀸즈 공립도서관 플러싱 분원 광장까지 행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진엔 뉴욕 가정상담소와 가족 관련 비영리단체,
지역 정치인, 주민 등 100명 이상이 함께할 예정이며 플러싱 도서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정폭력 근절을 위해 지역 사회의 관심을 호소할 계획입니다. 뉴욕 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자를 돕기 위한 핫라인을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DSNY가 제공하는 무료 퇴비 배부 행사가 열립니다. 존 리오 뉴욕주 상원 의원실이 진행하고 론 김 뉴욕주 하원 의원과 샌드라 황 뉴욕시 의원이 공동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오는 10일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키스나팍 벨로드롬 주차장에서 진행됩니다. 40파운드 퇴비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퇴비로 정원을 풍성하게 가꾸는 방법,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로 배부하는 퇴비는 수량이 한정돼 사전 예약자에 한해서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워싱턴주 다코마 지역에서 공공장소에서 낙서를 하는 일명 태거 활동을 하던 40대 한인 토니 김 임씨가 도심 곳곳에 수십 차례 낙서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임씨는 XCIT란 문구와 꽃 문양 등을 프리웨이와 시내 벽면에 다수 남겼으며 워싱턴주 교통국은 임씨가 남긴 낙서를 제거하는데 총 32,217달러의 비용이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임씨는 최근 온라인 모금 사이트 고펀드미에 글을 올려 내 낙서는 평화와 긍정을 전하려는 예술이라며 모든 낙서가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 많은 양의 비가 내렸는데요. 내일은 다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62도, 섭씨 17도, 밤 최저 기온은 47도, 섭씨 8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토요일도 맑겠으며 일요일은 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